안녕하세요. 한국산문TV 구독자 여러분. 진행자 이지영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입니다. 2022년의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 잘 이뤄나가고 계신지요? 한국산문은 여느 때와 같이 풍성한 읽을거리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별히 펄벅 탄생 130주년 기념 특집이 실려 있는데요. 자세한 특집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권두시 낭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철훈님의 나무의 꿈을 작가의 낭송으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무의 꿈, 정철훈. 나는 나무는 아닐지라도 큼직하게 움을 틔우는 나무의 물관이 나의 직업이면 좋겠네. 잠들기 전 하루의 세목을 가만히 꺼내보며 통증을 느끼는 그런 나무.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의 어떤 측면에 꿈이 연글고 있는 그런 나무. 아직 기지개를 켜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 나무의 꿈. 오늘도 나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점 햇살을 움켜쥐며 홀로 울었네. (6월호의) 특집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6월 26일은 작가 펄벅의 탄생 1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펄벅 여사의 탄생일을 추모하는 5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들과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클릭 이 사람 코너에서는 혜태 박물관장님이신 황진 작가를 만나봅니다. 그곳을 담아오다에서는 하석배님의 천상의 도시 마추픽추에 대한 글을, 그리고 포토 에세이 코너에서는 최광임님의 은유의 능소화라는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4편의 신작 수필을 담았습니다. 이달의 수필 읽기 코너에서는 이정화님의 인연, 이미선님의 삶을 바라보다, 김단영님의 신근어의와 미생지신, 그리고 조진아님의 악센트, 이렇게 4작품을 재조명해봅니다. 제193회 수필 공모 당선작에는 김영도님의 All is Well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호의 문을 닫으면서 함께 감상하실 작품은 이마리나님의 탱자나무집입니다. 하루는 길지만 한 달은 참 짧게 느껴집니다. 남은 6월도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탱자나무집 이마리나. 한평 정원에서 허브를 키우는 여인을 만났다. 겨울의 길목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힘든 식물을 옮긴다고 했다. 초면인 나에게 선뜻 페퍼민트 새 뿌리를 주었다. 손가락만한 가냘픈 생명을 가져와서 빈 화분에 심었다. 이사온 페퍼민트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화분 가득 초록으로 물들었다. 아기 손톱 같은 가녀린 이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온 햇살과 간심을 자양분으로 겨울을 지나면서 강한 향기를 내뿜었다. 몇 년간 아파트 뒤 주말 농장에서 농부 흉내를 내며 채소를 키웠다. 작년부터 주말 농장이 구청호 공동체 정원으로 조성되며 꽃 박물관처럼 온갖 종류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답게 변하였다. 구청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평 정원도 분양했다.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생활이란 식물과 가까이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생명을 키우며 지친 일상에서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구청에서 배려한 것 같다. 이외로 식물을 사랑하고 키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작지만 소중한 한평의 땅에
수놓듯 아기자기하게 꾸민 사람, 노란색과 주황색의 화려함이 눈부신 메리골드만으로 한 평을 채운 사람도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에 발길이 저절로 정원으로 향했다. 한평 정원이 궁금했다. 분홍색의 꽃잔디와 노란 저고리를 입은 민들레가 제일 먼저 봄을 알린다. 정원 입구에서부터 한평 정원과 공동체 정원 사이까지 지천으로 피었다. 나의 짧은 식물 지식으론 어림도 없는 꽃 종류와 식물들은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멀리서 왔는가? 루드비키아, 에키비시아, 랩소디 인 블루. 이름이 예쁘지만 너무 길어 외울 수도 없다. 낯선 꽃이 많다 보니 이국에 온 느낌마저 든다. 어릴 적 우리 집 앞마당에도 꽃밭이 있었다. 작약이나 목당 같은 키가 큰 식물은 뒤에 심고 국화, 백일홍, 분꽃, 봉숭아는 중간에 자리하고 앞줄에는 채송화가 나란히 앙증맞게 자랐다. 꽃 종류도 많지 않고 외우기도 쉬웠던 작은 꽃밭이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꽃들과 교감하며 생명의 한이를 느꼈던 시절이었다. 한평 정원은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정원을 처음으로 본 것은 대문 틈 사이로 보았던 유년의 그 탱자나무 집이었다. 등하교시 읍내 초입엔 탱자나무가 다미로 뻗쳐있는 집 앞을 지나게 된다. 노랗게 잘 익은 탱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는 하나 갖고 싶기도 했다.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막대기나 돌로 따려고도 했지만 따가운 탱자가시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했다. 그 집 대문은 가끔 반쯤 열려 있을 때가 있었다. 금방 누군가 들어가며 닫지 않았는지 열린 문 사이로 꽃과 식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뜻 보기에도 여느 집 같지 않고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일었다. 뜰도 늙고 탱자나무도 있는 그 집에는 누가 사는지 그땐 마냥 궁금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서너 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시고모님 댁에 인사를 갔다. 탱자나무 집이었다. 그 집이 시고모님 댁이란 건 알았지만 방문은 처음이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문에 발을 들여놓으며 수수께끼가 풀린 듯했다. 입구에는 백구 2마리가 짖으며 먼저 우리를 확인하려 했다.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붉은 장미를 비롯해 목련, 목단, 작약, 백합 등 식물들이 가득했다. 연못 안에는 작은 거북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신기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툇마루에 계시던 시고모님이 반기시며 들어오라고 했지만 한참 마당을 둘러보았다. 차를 마시며 어릴 적 이 집 앞을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지나다니던 얘기를 했다. 인자하신 시고모님은 웃으시며 궁금증이 풀렸느냐고 하셨다. 공무원이셨던 시고모부님은 동식물 키우기를 좋아하셨다. 집안 곳곳에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많았다. 부엌을 돌아 뒷뜰로 나가니 앵두나무와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작은 가수원을 이루었다. 상추, 가지, 아욱 등 채소들이 햇빛 아래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언젠가 주택에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꿈을 꾸어 보았다. 삭막한 도시에서 아파트만 전전한 나에게 정원은
요원한 얘기가 되고 말았다. 그때의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한동안 주말 농장에서 채소를 키우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기도 했다. 세상에는 믿기지도 않고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았다. 고종 사촌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침의 세월은 결국 수십 년을 공들여 일구고 가꾼 보금자리를 채권자에게 넘겨주게 됐다. 고모님 댁은 엄내를 떠나게 되었다. 퇴직 후 시작한 낙농업의 실패가 불행의 원인인 듯 했다. 고향을 갈 때마다 탱자나무집 앞을 지나간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곳에는 붐비는 차량으로 인해 소음과 매연으로 신음하는 도로가 생겼다. 정감 어린 탱자나무 집도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시고모님도 이젠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